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자, 민총 한번 봐보실래요? 민총하고 물권하고 계약법하고 새로운 건 하는 게 아니고요. 엊그저께 백선 했을 때 같은 반복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감각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냥 1번에 보시면 농취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농취증은 그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그랬죠. 요건 등기를 하는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나 취소나 또는 착오를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항상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나올 수 있고 불성립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요건 동형 2 마지막 시험에도 냈었죠. 이게 가장 많이 틀렸던 지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행기까지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4번하고 그 다음에 5번하고 그 다음에 6번까지는 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의란 말 나오죠. 이렇게 임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이미 토지가 뭐 수용됐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 이미 건물 자체가 멸실됐다 또는 훼손됐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요게 점이 임의라는 글자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임의가 나오면 얘는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고, 원시적 불능은 당연히 두 개의 문제가 나오죠. 하나가 전부 불능이 나올 수도 있고 일부 불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고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이니까 이 두 가지가 경합될 수 없다 그랬었죠. 이 두 가지는 경합이 안 됩니다. 전체로.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보통 체결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체결 후에 하고 들어오면 얘는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고, 후발적 불능하고 나오면 여기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채무인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하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두 개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인 거고, 그다음 귀책 사유가 없는데 누구의 그 매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갑을 그러면 매수인의 귀책 사유다. 그 다음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위험 부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해제가 될 수 있고 여기는 해제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요 지문에 관련된 거고, 민총은 보통 이렇게만 나와요. 이 정도만. 그래서 이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말하며 X 가옥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가옥의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요 임이란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럼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고요. 원시적 불능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인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다는 것은 성립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립되지 않았으면 이게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6번에 후발적 불능 동그라미죠. 후발적 불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얘는 유효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채무자가 보통 매도인이라고 보통 보면 돼요.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계약의 해지하고 손해배상 문제가 되지만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얘는 유연부담의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때 유연부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채권자 유연부담, 그 다음에 채무자 유연부담 두 개로 나눠지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여기 4번, 5번, 6번은 문장이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7번에 임의란 말 나와 있죠. 임의 격려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있다. 이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라고 하는데 여기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7번이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강행법규에 해당이 되면 단속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이 있는데 이 시험이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돼서 여기는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백선 같은 거 풀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이렇게 효력 규정인 거, 단속 규정인 거,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등기나 무호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행위라든지 또 아니면 미등기 전매라든지 요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유효인 거잖아요. 단속 규정이니까. 그래서 요거 한 지문만 내가 넣어놓은 거고요. 요건요. 이미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8번에 사회질서 위반되는 거하고 위반되지 않는 거. 요건 좀 구별을 하고 계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요 불공정 법률행위 있죠. 이 10번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서술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이에요.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불공정에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 정도. 그러면 사회 질서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보면 범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고 이 허위 진술이란 말 나오는데 허위 진술은 그 수인 한도를 초과했느냐 초과하지 않았느냐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대로 증언하는데 쉽게 말하면 비용을 초과해서 지불하기로 했다면 무효가 되는 거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유효가 되는 거거든요. 수인 한도면. 근데 여기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그 수인 한도를 초과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무조건 무효예요. 허위 진술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척관계 해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부척관계 해제는 무효가 되는데 여기가 정지 조건하고 나오면 얘는 유효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지금 요걸 말하겠네요. 요게 정지 조건하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부척 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와 그다음에 그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다 유효가 됩니다. 동기의 불법은 당연히 이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원칙은 얘는 유효인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요게 표시가 됐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만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칙은 유효라는 거고. 이게 뉘앙스가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이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도 원칙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거나 또는 요건 뭡니까? 유발된 거죠. 유발. 그럼 유발된 건 표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되더라도 이건 취소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다만 합의까지는 요한다 안 한다? 합의까지는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다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 정도. 자, 반사회 질서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성립 과정에 강박 동그라미 칠래요. 강박은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103조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동그라미죠. 여기 명의신탁하고 들어옵니다.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이 되는 게 아니고 강행법규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강행법규에. 간혹 가다가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103조, 강행법규하고 103조하고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거든요. 절대적 무효는 손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무효가 되는데 어떤 분이 가끔 이걸 물어봐요. 명의신탁은 강행법규인데 왜 그 전득자,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보호를 합니까? 민총에서는 강행법규 위반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왜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처분했을 때 제3자를 왜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하느냐 그걸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그건 다른 건 없어요. 조문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조에다가 우리가 비통착사관 같은 경우는 앞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의 제3자에게 무효 취소를 주장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조문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 때문에 보호가 되는 것처럼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되더라도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제3자는 보호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4조에. 근데 선악을 구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판례예요. 2002년도 판례가 있어서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 명의신탁은. 일단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이 되더라도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투기 목적하고 나오면 103조 위반이 되질 않죠. 가장 많이 나온 게 요거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동그라미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됩니다. 통정이 돼서 무효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게 가장 잘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5번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103조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요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준점은 언제예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점이에요. 법률 행위시가. 그래서 법률 행위시를 가지고 기준을 하다 보니까 5번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 목적물을 매수했고 그 이후에 매매의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103조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약 체결 당시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 다음에 부정행위 용서대가 여기를 줄치면 될 것 같고요. 주지 임명행위, 그 다음에 비자금도 좀 잘 나오죠. 비자금도. 그래서 해당이 되는 거, 해당 안 되는 것들은 반드시 구별해야 되죠.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이도 역시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 문제가 배정되지 않아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맞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불균형을 판단할 때 여기 객관적 가치 판단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이 불균형은 언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가 주관적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관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 판단이고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2번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동그라미고요. 족하고 이때 궁박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 궁박이든 정신적 궁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상관없고 잘 나오는 지문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무경험이다라고 할 때는 거래 일반이죠. 여기가 특정 영역 그러면 X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경무대는 나와야 되죠. 경무대 그러는데 요 지문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궁박은 본인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경무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5번에 폭리자의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알고 플러스 뭐예요? 이용해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알고 이용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걸 폭리 의사라 그래요. 인식만 있으면 된다. 그럼 X가 되는 거죠. 인식만 그러면 X가 돼요. 6번에 무효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장하는 측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장하는 측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아니면 다른 말로 매도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간혹 가다가 매도인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때 모든 요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 객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고 주관적인 건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고 이용. 이 세 가지를 모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종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지 이걸 추정한다 그러면 X가 되는 부분이에요. 7번째,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동그라미죠. 피해자에게는 불법의 원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피해자는. 그래서 얘는 불법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되는 것이고요. 폭리자는 당연히 불법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이렇게. 8번째,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추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추인이 안 되죠. 추인 될 수는 없다. 근데 뭐는 된다 그랬죠?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되는 거. 잘 나오는 부분이고 밑에 무효행위 전환 나와 있네요. 이건 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더 쓴다면 보통 우리가 부재수 합의라는 거 기억나죠? 이 부재수 합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부재수 합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 유무를 가릴 수가 있는 거고 11번에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재수 합의 무효, 그 다음에 증여라든지 그 다음에 기부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상행위, 그 다음에 경매, 요건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뭐 거의 이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적을 거 지금도 있어요? 안 적지 마세요. 이거 프린트는 이거 버리세요. 내일은. 알겠죠? 모으는 게 아니에요. 버려놔야 됩니다.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버리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 가지고 갈 프린트가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봤던 걸 가지고 가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지금 듣고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굳이 뭐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쓰는데 굳이 그렇게 뭐 연락에 써가지고 집중하지 않는 것보다 낫거든요. 비통착사강은 요건 거의 대부분이 요건데 자 요게 무효라든지 취소 효력은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게 배양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비통착상의 공통점 중에 이 3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선의 제3자로부터 선의 3자는 얘가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다시 전득자가 있습니다. 근데 전득자가 뭐라는 거예요? 악의자이더라도 무효 취소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건 원평물 법칙이죠. 그럼 이 전득자가 악의자이더라도 얘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된다. 이런 의미고 3번의 선의는 추정이 돼요. 이 질문은 요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무효라든지 항상 취소를 뭐라고 했어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렇죠? 내가 엊그저께도 무효나 입증 책임을 물어보면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 무효를 주장한 사람, 취소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면 된다. 그랬던 거고 다만 역지로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그 중과실, 차고에서 중대한 과실은 주장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26조에서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해야 되는데 그 선의 무과실은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스스로가. 그래서 그 두 개만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이 그 두 개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두 개만. 나머지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요것도 참 잘 나와요. 여긴 선의이면 되는 거거든요. 요 무과실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과실까지는. 따라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상관없이 보호를 되는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 그 표현들이 아까 125, 126, 129조는 반드시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그 무권대리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도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비통착사강은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데 요 4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1번은 기본 상식이었고요. 2, 3, 4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2, 3, 4가 비통착사강에서는 답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비진이 의사표시인데 이 비진은 27회 때 하고 지금 언제죠? 32회 때 작년에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이 무효가 이게 취소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요게 가장 혐였고 내용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비진은 의사하고 그다음 표시가 일치해야 하네요. 일치하지 않는데 그걸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원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고 표시한 대로 효력이 그대로 발생이 됩니다. 여기선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해야 되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거고 그때는 뭐 당연히 앞에가 유효니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죠. 일종의 이것도 엄폐물 법칙이죠. 앞에가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면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에 가실인데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알았다라고 하는 건 악의인 거고 알 수가 있다는 건 선의 플러스 과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효가 되는데 이걸 취소다 이렇게 글자가 바뀌면 안 돼요. 이 글자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악의가 있다. 그죠? 과실이 있다. 이걸 누가 입증하겠어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건 누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의자 이렇게 쓰거나 도저히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갑이라도 골라라. 갑이라도. 이건 모음이에요. 갑은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 있지만 정 안 되면 얘라도 골라라. 이건요. 자, 그래서 원칙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3번에 비진이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요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 이건 뭐예요? 알 수도 있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효다. 이런 의미고요. 공무원 나오면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공법평의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시한 대로 뭐라고요? 유효가 된다. 그러면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상대방이 상할 수가 있어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할 수가 있어도 얘는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강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박은 지금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는 거죠. 그죠? 의사 표시가 일치한 거기 때문에 강박은 103조 위반 이것은 비진이다 아니다. 비진이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요. 그래서 강박이 나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있어도 비진이나 103조가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자, 대리권 남용 보이죠? 대리권 남용은 당연히 몇 조가 적용돼요? 비진이가 적용하죠.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어떻게 돼요? 유효, 무효? 유효가 되고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다만 자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효다. 그래서 이게 상할 수가 들어가면 무효가 되는 거고 이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이에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 정도가. 그래서 시험에서는 계속 요것만 냈어요. 요것만. 무효를 취소로 바꿔서 내는 것 빼고는 전체적 내용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자, 통정은 사례형 문제가 나온 지가 28회 때 이후는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형 문제를 좀 조심을 항상 하시라고 그럽니다. 통정의 표시는 이런 형태가 돼요. 갑은 책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이건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거죠. 전체가. 이건 가장매매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 넘어온 등기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무효인데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럼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을에게 그 무효를 이유로 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 둘 중에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럼 뭘 청구하죠? 진정 명의를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선의이면 보호되죠.
그죠? 근데 얘가 악이면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선이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기 때문에 누가 불리한 거예요? 갑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이 야, 너 악이자다. 너 악이자니까 소유권 취득 못해. 라고 갑 표의자가 입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갑과 을 간의 매매는 당연히 뭐예요? 통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입니다. 그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매매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럼 불법 원인 급여가 원인이 급여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되니까 반환 청구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부당이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뭣도 들어갈 수 있다? 진정, 명의회복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병 명의의 등기는요, 병이 뭐일 때? 선의일 때는 유효가 될 수는 있어요. 보호가 된다는 거지만,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악이면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밑에, 병이 악인 경우에는 가장매매 당사자인 갑도 누구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병이 악의가 되면 갑은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이 선인지 악인지를 누가 입증해요? 갑이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5번에 병이 선이네요. 그렇죠? 자, 병이 선이에요. 그럼 병이 선이면 얘는 보호된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전득자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선이 병은 보호가 되죠. 근데 그 이후에 가장매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스스로 선이 3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선의 3자는 당연히 추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요? 이건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죠. 그럼 옆에다가 누가 입증을 하면 된다는 거야? 아까 표의자 아니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누구 쓰면 돼요? 갑 이렇게 쓰면 돼요. 사례형으로 나오면 갑이 될 거고요. 그냥 한글로 나오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나오거나 표의자가 나올 거예요. 다 나온 지문들이에요. 전체가. 그 다음에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선의이면 족하고요. 무과실까지는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래서 비통착사강은 무조건 선의이면 보호가 돼요. 무과실 전혀 안 따져요. 비통착사강만 그래요. 비통착사강만. 자, 병이 선인 경우에는 그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병이 악이자. 이게 전득자죠. 전득자가 악이더라도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권리를 취득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선악을 따질 필요 없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9번 여기 빠진 게 있죠. 그게 어떤 게 있나요? 여기는 채권자 대의권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도 인정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체크할 필요는 좀 있어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한 9개 정도면 이 사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제가 봤던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건요. 은닉행위는 기억나죠? 지금 은닉행위는. 그 정도 머릿속에 있으면 되고 아마 올해 통정이 나오면 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작년에 지금 2년 동안 계속 나온 건 보호되는 3자를 물었어요. 그 후추상의 일손무익 있죠?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후추, 상해, 일손이 무익이다 하고 나오면 얘들은 선이이더라도 보호시키면 안 돼요.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통정했어, 갑과 을이.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의 채권자가 있었나 봐, A가. 이 채권자가 이 채권을 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했든지 보호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은 보호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채권자란 말이 없으니까 보호를 시키는 거예요. 선의이면. 이제 해제해서는 안 돼요. 해제해서는 채권을 가압류했다, 채권을 압류했다, 그럼 보호가 안 되지만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을 압류해도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없으면 보호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착오로 한번 가보면, 착오는 작년에도 우리 문제가 배정이 되긴 했는데 올해 시행된 문제는 착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1번에 보면 동기착오하고 나오죠.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예요? 유발됐다. 그럼 이 유발은 표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표시가 안 되더라도, 그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뭘 넣으면 안 돼요? 합의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합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거나 유발이 되면 취소할 수 있지만 합의가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 동기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니죠. 동기착오는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취소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유발이 되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자, 중요분의 착오가 있어야 돼요. 자, 중요분의 착오는 어떻게 판단해요? 중요분의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 판단이에요? 이건요, 중요분의 착오는 주관적, 객관적 플러스 경제적 불이익을 모두 따져야 되는 거고, 다만 사기하고 강박 있죠? 사기 강박은 주관적으로는 따져요. 객관적인 것 따지지 않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느냐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착오는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을 모두 따져야 되지만 사기 강박은 주관적으로만 따지고 경제적 불이익을, 손해를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의 흠결이 있으면 적용될 수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여기 표의자, 그 다음에 효력을 뭐 했어요? 부인하는 사람.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취소권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죠. 취소권자고. 아마 뒤에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중과실, 여기 9번, 8번.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에요. 그죠?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입증을 해요. 그래서 8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8번하고 어디 가서 2번하고 연결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은 2번보다는 8번이 훨씬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정상적인 애고 그 다음에 8번은 비정상적인 애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래야 되는데 중과실 여부를 취소하려는 사람이 입증한다,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이렇게 바꿔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게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게 아니었다면 이건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사자 합의로 동그라미죠. 착오로 인한 취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다가 요건 의무,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야, 우리 취소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 동그라미, 가격이죠. 그 다음에 수량인데 이 수량이 뭐예요? 면적이에요. 자, 면적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돼서 중요분 착오가 될 수 없다. 그럼 이건 뭐 굳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런 건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이건 착오로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착오가 아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6번에 보면 체크를 한번 해 보실래요? 6번, 7번 묶어 가지고요.
거기 보면 현황 보인가요? 현황? 현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현황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사놓고 보니까 뭐다? 하천 부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중요분의 착오가 돼요. 그 다음에 경계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 관한 착오 이렇게만 나올 수가 있어요. 법률에 관한 착오 아니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전부 다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동영 3회 때인가요? 4회 때 냈던 것 중에 채무자 있었죠? 채무자의 동일성이다. 그럼 채무자의 동일성은 중요분의 착오인가요? 아닌가요? 중요분의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가 있었고, 그 채무자의 그 신용상태라고 하는 거 있었죠? 신용상태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개 잘 나오면 헷갈려요. 그래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여기 9번도 너무 잘 나오죠, 요거요. 9번도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뭐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매수자는 결국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데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하면 착오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죠? 손배를 물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사기강박. 사기강박은 지금 28회 때 나오고 그 뒤로 거의 전무입니다. 한 4, 5년 동안은 거의 안 나왔어요. 이게 아예. 그래서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삼자 사기강박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건요. 자, 1번에 보면 사기나 강박은 요 과실 동그라미죠.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기나 강박은 반드시 고의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건요. 고의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건 주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이거나 경제적 손해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가요? 안 한가요?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해야 안 해요. 얘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데 하자가 있는 거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착하고 달라요.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사기와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바꿔 말아볼까요? 사기나 강박은 내심의 의사가 결렬되어 있다. OX. X가 된 거죠. 내심의 의사가 결렬되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렬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중대한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 고지를 하지 않았네요. 고지를. 그럼 이건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동묘지를 고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사기가 됐을 때 그 이유도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취소를 안 하고 손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착오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안 되지만 얘는 가능해요. 그래서 28회 때 이 지문을 다 냈어요. 이걸 냈었고 그다음에 상가분양 요걸 냈었습니다. 이건 3개 지문을. 그 다음에 교환계약에 뭐라고 했어요? 교환계약 그 다음에 시가 보인가요? 그러면 요 시가는 뭐라고 했어요? 착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고 그 다음에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다. 그래서 착오,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가 안 된다. 그대로 그냥 유효다 이런 의미죠.
자, 상가를 분양할 때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뭔가 수익성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를 하는 게 기망이 될 수가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기망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이 아파트 요거하고 요 상가하고 두 개가 비교가 됐었어요. 문제가 나올 때에 출제가 될 때도. 그 다음에 이 소송행위는 차고, 사기, 강박이 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소송행위는 차고, 사기, 강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유효가 되는 겁니다. 5번에 그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 동그라미 쳐볼래요? 강박. 강박은 당연히 뭐예요? 반사의 질서 행위도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게 강박이 안 나와요. 강박이 안 나오고 가끔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었다 이런 멘트가 나올 때도 있어요. 강박,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었다. 이게 같은 멘트예요. 껌껌한 밤에 집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당시 상황에선 지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이건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반사의 질서나 또는 비진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죠. 자, 강박은 원래는 뭐예요? 원칙은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될 수 있어요? 취소를 안 했어요. 취소를 안 해도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경우, 이게 뭐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 그게 언제예요? 극심해서 완전히 박탈이라고 나오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강박은 양다리를 걸쳐 있는 거예요. 하나가 취소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가 무효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요걸 찾는 방법은 요 두 가지 정도를 찾으면 되죠. 자, 고소고발하고 동그라미 치고 부정한 이익 동그라미 치면 되네요. 부정한 이익. 그럼 원래 고소고발은 형사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에 의해서 강박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얘는 위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고발 플러스 뭐예요? 부정한 이익, 이걸로 찾아야 되는 거죠. 꼭 들어가더라고요, 시험에서는요. 자, 여기 상대방, 3자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그럼 누가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요,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보이죠? 상할 수가 됐습니다. 그럼 상할 수가 되면 그때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3자 사기는 무조건 기억을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문제도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피용자 동그라미 치죠. 피용자는 대리가 아니에요. 그럼 피용자는 뭐에 해당돼요? 3자에 해당된다. 그럼 당연히 뭘 따져야 돼요? 여기는 알 수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상할 수가 없으면 취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피용자는. 근데 여기 22번 대리 동그라미요. 대리는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가 나오면 본인이 선이 몰랐다 또는 뭔가 알았다 불문하고 무조건 뭐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름 문트가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건요, 대리가 사기 강박을 쳤는데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취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23번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 자,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였네요. 그렇죠? 23번부터는 뭐가 돼? 이제 대리가 되는 거예요. 대리가. 그래서 첫 번째 반사의 질서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조건들,
그럼 비통착사강에서 2문제가 배정이 된다고. 이젠 대리 파트는 총 3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종합문제 하나, 무권 대리 하나, 표현 대리 하나, 이 3가지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무효, 취소, 조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부동산의 소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줬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요. 대금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랬죠? 취소나 해제 권한은 별도로 수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대여금을 받아갖고 오세요. 그러면 일부를 면제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가 있나? 예금이었나? 예금? 그럼 이걸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대출 안 된다. 4번째 경매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럼 취하동이 돼야 안 돼요? 취하동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별도로 수권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죠. 예를 들면요. 그래서 대리권 그 범위는 거의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에 빼지 않고. 그 다음에 24번의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한 것들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안 돼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가 경계라든지 대물 변제는 돼야 안 돼요. 요것들은 안 돼요. 요건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뭐 자기계약 쌍방들이 허락 없어도 가능하다. 경계, 대물 변제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계약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5번에 여기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다툼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 신청.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얘들이요. 그죠? 승낙, 다툼이 없는 거,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된다. 만약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이건요. 위반하면 가끔 가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지문이 있습니다. 그 지문 우리 기출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OX 요건 무슨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라는 건 다른 말로 이걸 무권 대리입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면 소급료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자, 입찰에서 동일 물건에 2사람을 대리한다? 이건 당연히 무효죠. 얘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예요. 이건요. 이 판례도 좀 잘 나오는 판례죠. 자, 27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표시하지 않았다. 이건 뭐가 되죠? 현명하지 않은 거죠. 그럼 현명을 하지 않으면 세 박자를 꼭 기억해라. 하나가 누구를 위한 걸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우리 모의고사에서 추정이란 말을 썼죠. 여기를. 그 다음 2번째는 뭐라고요?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 근데 뭐는요? 그러나 28번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누구한테? 본인에게 직접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으면 세 박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2번째,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3번째, 상할 수가 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된다. 이렇게 현명하지 않은 경우. 자, 29번의 위임장이 꼭 체크가 돼야 되죠. 왜요? 위임장이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뭐가 된 거예요? 현명이 된 거예요. 위임장하고 들어가면 현명이 된 거고 그 효력은 당연히 누구한테?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됩니다. 그래서 위임장, 자,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한 걸로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현명이 됐다 이런 의미예요. 이 자체는 위임장 같은 경우.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계약서에 뭐라고 해서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 쓰고 그죠? 그다음 너처럼 본인처럼 행동을 했다. 그럼 이건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요? 이건 한 거다 이런 말이죠.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되는 거니까. 얘는 유권이니까 지금. 자, 30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자도 아니면 여기다 파산자도 그죠?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파산자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 이때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미성년자, 처음부터 피한정, 처음부터 피성년자를 대리로 선임했다면 이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상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복대리. 자, 이무대리. 자, 이무대리는 원래 복인권이 있나요? 없나요? 원칙, 여기 있네. 원칙은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복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뭐가 있다면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이때 선임했을 때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에 대해서 선임과 감독상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X가 돼요. 다만 뭐가 있었어요? 본인의 지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임 책임은 없죠. 근데 뭐는 있다? 감독 책임이 있는데 감독이 뭐였어요? 감독이 불성실해. 불성실한데 얘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선임 책임은 없지만 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32번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걸 뭐라 그래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죠.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하고 하나 더 쓸까? 여기다가 여기 무과실 책임이고 다만 뭐가 있으면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무슨 책임만 져요? 선임과 감독의 책임만 진다. 이걸 뭐라 그러죠? 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대는 누구가 선임해요? 누가? 복대는 누가 선임하죠? 복대는 누가 선임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않아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그 두 개를 외워야 돼. 두 개를 외우고 이 두 개를 외우면 틀릴 게 없어요. 근데 그 두 개가 헷갈려 버리면 계속 헷갈려요. 누가 선임하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요. 그래서 복대리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돼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이 두 줄만 알아도 금방 감각이 깨어납니다. 자, 지금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표현 대리까지 끝나야 1시간이 끝나요. 딱. 이게. 원래 전체가. 똑같이 나가요. 이게. 이 정도 속도지, 새로운 걸 가르치고,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4시간 동안 민촉 물권 계약을 끝나는 거야. 그게 거의 몇 주간이죠? 한 6주, 7주 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6424, 24시간 한 수업을 4시간에 끝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빠른가요? 안 빠르죠? 그 사이사이 끼어 넣으면 돼요. 계속. 감각을 거리는 거니까.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 있죠. 추인권은 뭐라는 거예요? 소급, 유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이에요. 요게 그때부터 그럼 돼, 안 돼요? 추인한 때부터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죠. 요건 추인 거절은 뭐예요?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1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언제? 계약 시 그 효력이 생긴다. 계약 시 소급하여. 계약 시. 추인한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글자 바꾸는 거 조심하여. 그 다음에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추인은 누구한테? 상대방에도 되는 거고, 전득자도 되고, 무권 대리, 항상 영어 쓰죠? everybody.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라는 거. 누구에게나. 그 다음에 본인이,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 시험을 답으로 냈었으니까 한 번 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 행위를 뭐 했다는 거야? 추인한 거야. 그럼 상대방한테 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추인을 하면 소금 유효가 되죠.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된 거야? 상대방 자신이 철회를 해버렸다. 그죠? 그럼 철회는 어떻게 된 거야? 철회는 확정적 뭐가 된 거야? 무효가 되는 거고, 원래 추인은 뭐가 되는 거야? 소금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두 개가 충돌이 생긴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떤 걸 우선한다는 거야? 철회를 우선시킨다 이런 말. 철회를 우선시킨다. 그래서 요 지문도 좀 잘 나오는 지문이었어요. 답으로. 자, 추인은 원래 일부 추인이 원칙이 아니에요. 전부 추인이 원칙이지만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거, 조건을 붙이는 추인은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없으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원칙은 전부 추인이 원칙인 거죠. 자, 5번. 본인의 상속. 오면 쉽죠? 상속, 그럼 뭐예요? 없다. 또 하나는요? 오케이. 신의칙에 뭐 한다? 네, 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있다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금방. 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봐볼까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일단은, 최고권, 철회권. 최고는 뭐예요? 최고는 선악을 불문해.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철회는 누구만 돼요? 선인 경우에 하나요? 라고 돼 있죠? 선인 경우에 하나요. 자, 최고는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최고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본인에게만 합니다. 본인에게만 하는 것이지, 무권 대리인에게는 최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죠?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 요게 뭐라고 했어요? 발신주의. 우리 시험범위에 발신주의 2개밖에 없다 그랬죠? 요게 발신주의, 또 하나가 격승발. 그리고 2개만 발신주의다. 추인을 뭐 한 걸로 본다? 거절로 본다. 뭐 우리 시험에 최고가 나오면 무조건 추인 거절해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상대방의 철회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에 한해서만 행사한다라고 돼 있죠. 철회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어요. 철회권은 본인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고, 또는 누구?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고권만 본인에게 해요. 최고권만. 자, 됐은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고, 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인데요. 이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오케이. 반드시 얘는 선의이고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 책임은 뭐예요?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누구의 선택이에요? 상대방의 선택인데 여기가 무권 대리인이 선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잘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이건 뭐예요? 악의자.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었다. 그럼 뭐예요? 선의인데 플러스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더라.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제한 능력자가 누구예요? 미성년자. 그죠?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자,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 책임을 물을 때 2가지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누가 선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실수만 안 하면 무권 대리는 무조건 마치거든요. 실수만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오는데요.
표현 대리는 지금 얘 유권인가요? 무권인가요? 유권, 무권. 얘는 무권이죠. 예, 무권 대리란 말이죠. 그럼 얘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현명이에요, 현명. 현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뭐라고 했어요? 본인처럼 이런 말 나오면 현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무권이기 때문에. 유권에서는 계약서에 본인 이름을 쓰고 본인처럼 행동을 해도 현명으로 볼 수 있지만 무권 대리에서는 본인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현명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거고, 그럼 무슨 서류를 뭐 위조했다 이런 문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위조를 했다는 건 본인이 꼬투리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표현 대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건요. 그럼 표현 대리는 몇 조가 있는 거야? 125조, 126조, 그 다음에 129조가 있는 거죠. 125조는 시험에 나올 게 하나,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대리권 수요 표시잖아요. 125조가.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것은 꼭 대리권이라는 걸 주겠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도 된다, 직함 또는 명칭, 사용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도 당연히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직함, 명칭. 그 다음에 얘는 임무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복대리는 적용이 되죠. 이건요. 이걸 물어보니까 요거하고 요것 정도 물어봐요. 두 개 정도. 그럼 126조가 나오면 가장 메인급이죠. 권한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넘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가장 많이 나온 게 그거 아닌가요? 기본 대리권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대리권이 있어요.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행위는 동종인가요? 이종인가요? 동종이죠. 동종, 그 다음에 이종,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불문이다. 이게 아마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대리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등기 신청을 해라고 줬는데 예를 들면 뭘 해버렸다는 거야? 사법 매매를 했다. 그래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자, 3번에 대리권 126조에서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뭐다? 무과실이에요. 그럼 선의 무과실을 뭘로 표현해요? 표현할 때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시험에서는 얘가 안 나와요. 얘로 나오지. 시험 자체는요. 그럼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 시 필요한가요? 그 이후에도 필요한가요? 이건 대리 행위 시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죠?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126조에는 뭐예요? 무조건요. 이무대리, 법정대리, 사자, 복대리, 일상가사대리권 모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29조가 권한을 넘었다. 그럼 뭘로 간다?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하나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요 하나밖에. 그래서 요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요게 필요해요. 요게. 그럼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보니까 위조 보인가요? 위조? 위조를 했다는 건 본인이 꼬투리를 제공한 적이 없어요. 지금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책임을 지라는 의미죠. 표현 대리는 유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근데 지금 대리인이 이 대리라는 사람이 본인의 인장과 등기소를 위조해서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없다.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요걸로 찾으면 좀 편해요. 본인처럼 아니면 위조 이런 글자 나오면 표현 대리가 안 된다.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3번에 상대방의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누가요? 상대방이 주어져.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알았다. 악의자죠. 그럼 요거 알수. 선의인데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면 표현들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여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잖아, 이거. 누가 입증해야 돼, 이거? 예, 상대방,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잘 나오죠? 유권 대리 주장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 대리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정말 잘 나오죠? 별도로 표현들을 주장해야 되니까.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표현 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그러면 본인이나 전득자는 주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건요. 자, 과실상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책임을 경감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여기 보면 동형 3회 때 있죠. 동형 3회 때 표현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답이 2, 3, 4가 답이 된다 그랬어요. 요게 다 실려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래서 답은 여기서 나와요. 답은 여기서 나오지만 요 베이스는 이걸 깔고 있어야 돼요. 이건 꼭. 그래야지 이 두 개를 섞어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좀 쉬었다 오면 무효 취소 갈 거예요. 쉬었다 오세요, 이제.